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오늘 증시가 좀 흔들리죠? 근데 구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통해서도 종목 공부를 합시다라고 계속 강조했던 건 코스닥이었잖아요. 근데 코스닥에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또 종목 공부할 때 바이오주들 갖고 나오나요? 건자재주? 거의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코스닥에 그동안 살이 많이 쪘던, 살쪘다는 얘기 뭐예요? 시가총액이 증가한 거 아니겠어요? 시가총액이 뭐 몇백억도 안 됐던 것들이 뭐 6천억, 7천억, 8천억, 1조 이상 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계속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만, 코스닥은 지수 자체에 신경 쓸 게 아니라 상반기에 살이 이만큼 쪘던 종목군들이 계속 갈 거냐 못 갈 거냐의 싸움이 나온다고요. 근데 저의 뷰는 그들보다는 다른 쪽이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 같이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실은 1886, 한 1% 좀 넘게 빠지네요. 1.45%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한 3.4% 정도 지수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지수 이렇게 빠지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피는 기다림의 자세. 어떤 기다림? 외바닥 반등이 나온 다음에 어떻게 바닥 형성하면서 바닥을 탈출할 거냐는 기다림. 코스닥은 종목이에요. 종목인데 살이 많이 쪘던 바이오주나 뭐 건자재주 있죠. 그러니까 그 상반기에 주도주라고 해서 매일같이 올라왔던 종목군들에 대응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종목을 계속 찾아낼 거냐. 저의 뷰는 새로운 걸 찾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있던 뭐 바이오주나 이렇게 자꾸 바이오주를 얘기하니까 항의도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당신이 뭔데 바이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 계속 했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 실적 근거에 기반이 안 돼 있는 종목군들은 버텨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희박하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군, 자기 종목을 봤을 때 실적에 기반이 안 됐다, 그런데 시가총액이 무려 뭐 3배, 5배 이상 올라왔다, 이런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해놓고 냅둬야 되겠죠. 그래 놓고 뭐가 되겠어요? 가격 변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구간에서 왜 그렇게 심하게 일어날까요? 못 올라왔던 종목군들 서서히 올라가거나 이제 막 실적이 돼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간 것도 없으니, 움직임이 크지 않으니 출렁거림이 덜 하겠지만 뛰어났던 거는 출렁거림이 큰 거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지수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냅둬요, 지수는. 그 안에서 분류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꾸 핀테크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또는 뭐 IT에 관련된 거, 뭐 동국 SNC처럼 실적에 기반된 거, 그 외에 엄청 많다고 했죠. 그쪽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의 지수 전체를 보면서 내 종목도 이렇게 되네? 이게 아니라 내 종목이 실적에 대한 기반이 안 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싶은 종목군들은 청산 시점을 계속 봐야 되겠죠. 손절가도 많이 게시판 물어보시는데, 손절가가 원칙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판단을 하고 분석을 하고, 아, 이거 내가 접근 잘못했구나, 청산 지점을 잡아야지,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스닥은 상반기처럼 광풍이 불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 상반기에 지수가 이렇게 급등했던 이유를 보시면 정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잖아요. 그 주도주가 바이오였다고 얘기했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나 헬스케어라고 하여튼 관련만 돼 있는 종목이 100여 개가 넘어요. 그 종목군도 대체하려면 IT가 나와야 되는데, IT가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또 바이오주도 뜬 것만큼의 그만큼의 배가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냐, 이거예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수 자체는 코스닥은 앞으로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뭐냐? 기다림이에요. 뭔 기다림?
무슨 기다림이겠어요? 낙폭과대된 저평가 밸류에이션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반등 나온지 기다림. 그리고 주도적으로 전차 군단이 핵심이 돼야 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 예, 이런 식으로 우량한 종목군들이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다지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기다려 주셔야 되겠죠. 정말 올라오긴 올라옵니까? 네, 잠시 후에 세 번째 코너죠. 시황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코스피 포인트 롯데쇼핑하고 LG디스플레이입니다. 뭐 오늘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전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유형이에요. 어떤 유형이에요? 과매도형이요. 너 이상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물어보니까 둘이 대답합니다. 나도 몰라. 실적을 봐줘. 보니까 실적이 나름대로 괜찮거든요. 특히 LG디스플레이는. 내 재무제표 좀 봐줘. 봐줬더니 너무 과매도 영역이 돼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드린 거. 그 시점에서 벌써 롯데쇼핑은 하프 자리 30만 원 터치하는 것 같고요. LG디스플레이도 결국 2011년도에 종가, 실적이 최악의 실적을 발표했을 때보다도 주가가 더 싸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올해 상반기 실적이 그때 당시만큼 실적이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종목이 올라오는 거고요. 이젠 배당주를 좀 보아야 될 시점이지 않나. 저금리죠. 주가의 변동성 심해서 주가 하락해서 올라갈 종목 뭔지 찾기가 힘들겠죠. 그럼 뭡니까? 배당만 해주는 종목 찾으면 되죠. 배당이 뭐 4%, 5%면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롯데쇼핑하고 LG디스플레이 두 개 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흐름 보여주세요. 30만 원 찍었네요. 고가. 네. 오늘 4.28% 올라가고요. LG디스플레이 볼까요? 24,700원. 기억하시죠? 24,500원. 2011년도의 연말 종가. 거기까지 올라오는 거죠. 자, 왜 그랬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롯데쇼핑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8월 27일 날 자료를 갖고 나왔었죠.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형제난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뭐 그룹 출의 어떤 변화? 지배구조의 변화? 이것 때문에? 아니죠.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것은 저 실적을 보시고 재무제표를 봐라. PBR이 이렇게 싸다. 그런 상황에서 반등의 시점을 거래량점에서 보여줬으니 직전에 최고점에도 떨어졌던 거에 기술적 하프 자리까지는 보이지 않겠냐. 이때 당시가 26만 원 정도네요. 방송 중에. 그러면은 벌써 4만 원 이상을 먹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고민하실 거라고요. 롯데쇼핑. 계속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 사도 될까요? 하프는 뭡니까? 여러분. 힘의 충돌이잖아요. 38선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위아래 딱 중간이잖아요. DMZ 중심. 사람의 몸 허리 중심. 한 방에 장악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서 대응했었던 분들이 그래? 한 번 정도 이익 실현 할까 말까 고민하거나 여유롭게 좀 봐줄 자리고 신규로는 덤벨 자리는 아니죠. 30만 원이. 네. 왜? 넘어간다 하더라도 다시 30만 원을 눌러줘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재무제표 상황으로 기업 실적을 가지고 저점에서 할 수 있는 시점은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더 쭉 갈지 또는 왔다 갔다 해줄지 기술적인 분석에서 참고하신다면 30만 원은 제 눈에는 덤벨 자리 아닙니다. 그냥 유유히 봐줄 자리. 그렇다고 뭐 확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유유히 봐줄 자리. 한 번에 저항을 받거나 돌파되더라도 힘의 충돌로 등락이 있어야 될 자리. 이렇게 좀 보면서 이것도 기다림의 자세. 자, LG디스플레이 볼까요? 이건 8월 4일 날 제가 자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VOD 보시면 고스란히 있다는 얘기죠. 이 방송에서 최대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쉬워? 녹화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VOD. 어디 가서 뭐 강연회나 이런 데 가서 딱 얘기했어요. 뒤돌아서서 몰라라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녹화가 됐으니까 다 리뷰를 해서 점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8월 4일 날 거 보시면 고스란히 그때 얘기했어요. 적정 중가가 아니라 주가죠. 주가 2012년도 연말 종가 이거는 넘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 연말 종가나 2011년도 연말 종가 이 기준 정도는 오지 않겠나? 오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2011년도가 실적이 정말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때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말 종가가 24,500원 정도인데 제 기억으로. 그 가격은 올라왔고 그럼 2013년도 연말 종가 저 실적도 보면 2013년도에 1조 1,000억인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벌써 상반기 실적이 넘어가 버린. 그렇다면 2014년도 연말 종가 25,350원대까지도 최소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두 종목은 과매도, 이래서 이런 게 과매도다. 그냥 기술적으로 많이 빠지니까 눈을 봤을 때 어이구 많이 빠졌어? 이름값이 있는데 이게 아니라 기본에 근거한 팩트적인 어떤 사실에 근거한 배팅을 할 수 있는 과매도의 두 종목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여러분. 보면 오늘은요 이 얘기를 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잠깐 보시면요. 보여주세요. 제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가능하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왜 떴을까요? 시초가가. 뜨면서 시가고가로 144,000원. 114,400,000원. 누가 봐도 저항이네. 그렇게 보이시죠? 아니에요. 오늘 고점 자리 저항 아닙니다. 돌파될 자리입니다.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있어요. 누가? 삼성전자 세력이. 그러면 오늘은 시장은 삼성전자를 띄웠다라는 거는 해석을 잠깐 해보자고요. 어차피 니들이 안 좋아서 빠질 건데 왜 띄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컨트롤하기 좋은 게 삼성전자랑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외국인들은 뭐 한국 주식에서 꽉 잡고 있고 파생도 꽉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에 띄워놓고 눌러놓으면 다른 종목군들도 거기서 흔들어 놓고 있으니까 시장이 아침부터 점프해서 불기둥 나오기는 어렵고 흔들리는 거죠. 어제 시황 얘기해 드렸죠. 시장에서 계속 230 등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뺐다가 이렇게 올리나? 올렸다 빼나. 근데 아침에 딱 못 올라가는 게 보이니까 그건 시나리오가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계속 박스 치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밑으로 쭉 뺐다가 반등 시점을 모색하겠죠. 근데 오늘은 삼성전자로 그렇게 또 좌지우지 흔들고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오늘 시가고가로 갭을 상승 띄웠던 것은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눌러버리겠다는 걸 암시하고 보여준 거니까 오늘 하루는 에이그 그러려니 못난이 같은 모습. 근데 못난이 모습이 왜 더 나와요? 코스닥. 여기서 코스닥을 전체적으로 보면 지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닥이. 제가 몇 가지 보여주면 먼저 코스닥에서 가장 그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바이오. 전 종목이 지금 대부분 다 하락이거든요. 그 전에 또 올라왔던 중국 관련주들 있잖아요. 중국 관련주라면 화장품이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락이에요. 여기서만 강하게 하락 나오고 다른 애들은 얘네들이 같이 뻥 밀어버리니까 어때요? 이거 왜 이래? 심리적 변동의 가격을 심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뭐 이제 페인트주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차트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시장에서도 보면 음식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오뚜기 가지고 주봉상 설명드릴 때 이렇게 삐리친 꼬리가 깊게 맞았으니 음식료 덤비면 된다겠어요? 원달러 환율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 아니죠. 그래서 그때 수출주 위주로 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피해야 될 종목군들은 이런 종목 피한다는 얘기는 대응이 좀 어려워요. 변동이 심하니까 고점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앞으로 변동이 심하거나 가격 대응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까다로울 거예요. 완전히 추세가 꺾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뚜기라든가 제약주도 마찬가지. 한미약품 그렇게 덤비지 말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월봉상 이야기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이 자리가 그 36만 원, 7만 원인데 이때 오면 반등 나와봐야 40만 원, 46만 원 이상은 못 넘어갈 거고 이 가격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월봉상 보시면. 이런 종목을 계속 덤비면 되겠어요, 지금? 쉽지 않겠죠.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손바뀜이 조금씩 나오고 계속. 올라갔던 거 푸시. 안 올라간 애들은 반등. 보여줬잖아요. 롯데쇼핑, LG디스플레이, 또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피할 건 또 뭐예요? 건조기. 건설, 조선, 기계 쪽은 좀 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전달해드렸는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보도록 하죠. 배당 성향추입니다. 뭐 주요국도 배당 성향하면 한국은 거의 꼴찌입니다.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배당 성향이 줄어드는데 올해 좀 예상치가 높아요. 올해. 중간 배당한 걸 보니까요. 중간 배당도 기업 수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체 중간 배당이 현금 배당했던 거의 총액 기준으로는 꽤나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100% 이상 증가했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비해서. 이 큰 막대기가 현금 배당 총액이고 그래프가 중간 배당한 기업 수인데 중간 배당 기업 수는 크게 뭐 변화가 없는데 현금 배당 금액이 총액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당 배당금 금액 자체를 치면 삼성전자가 1등이죠. 전년도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한국셀석유, 아모레퍼시피, SK텔레콤, KCC. 전반적으로 배당 많이 해주는 종목들도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은 주당 배당금 액면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배당률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HETS 애들 다 나오고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도 찾아도 나옵니다. 어려운 자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 가지면 돼요. 시가 배당률이라는 것은 배당일 기준 전일, 이 배당일 기준일에 2일 전 이런 기준이거든요. 그 2일 전에 시가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전년도 기준이에요.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배당률이 역시 한국셀석유 아모레퍼시픽 3% 넘죠. 4% 가깝게 돼. 조선네어 3.26%, KTNG 아모레지 4% 정도. 시가 배당이 높잖아요. 우량주만 있냐? 그렇진 않아요. 또 보시면 이런 종목도 있어요. 넘겨주셔야죠. 시가 배당률 순위로 볼게요. 볼게요. 네오티스. 얼마 전에 종목이 나왔었던 것 같죠? 공부했던 거 같고. 동양생명. 최근 몇 년간의 배당 수익률이요. 아이고, 지워졌네. 6%예요. 네오티스가. 그리고 동양생명이 이게 5%인가 그래요.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최근 몇 년간 배당금을 보니까 증가하고 있죠. 올해도 뭐 배당 수익률은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외에도 많습니다. 오리콤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데 공부 좀 해보시고. 또 다음 거 볼게요. 대창 단조. 여기 구간은 이제 4%대 시가 배당률들이거든요. 대창 단조가 한 4.4% 정도 될 것 같고요. 전년도에 2,000원 배당.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500원대 계속 배당하다가 작년도에 800원. 또 한 4.4% 정도 되고요. KTNG 율촌화학, 하이트졸로, 우림 PMP 진양화학도 4%의 배당률. 시가 배당률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관찰하고 하반기 대응 지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시가 배당률에 KTCS 배당률 4% 정도 나와요. 3.9% 나올 거고요. 삼연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적의 모멘텀도 찾기 어렵고 이슈적인 모멘텀도 찾기 어렵고 또 환율 관련돼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성장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될지 저거 해야 될지 상반기 때는 뭐 바이오 성장으로 봤다면 그런 걸 다 모르겠다. 지금은 그런 기준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시가 배당률의 상위 종목군들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실적까지 같이 보셔서 대응하시면 하반기에 괜찮은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보도록 할게요. 뭐 미국 경제지표 자기들 좋다라는 얘기는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변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장 이슈에서 기다릴 건 이거예요. 미국 FOMC의 주문.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어제 전일에 이제 IMF 부대변인인가요? 미국 FOMC의 금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좀 했어요. 직설적인 화법은 쓰지 못하고 애둘러서. 근데 IMF의 지분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거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FOMC가 시장이 악재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될 거냐라고 보시면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얼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런 어떤 발언들을 주목을 좀 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거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 지금 시간에도 막 미결제가 증가하네요.
어이가 없습니다. 아주 드문 현상이에요. 왜? 만기 사거래를 남길 때까지 미결제 증가하는 경우는 지극히 찾아봐도 드물 거예요. 왜 이럴까요? 그럼 요거 써놨죠. 미결제 약정 감소에 따른 변동성을 주목하자. 시장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하나씩 하나씩. 예, 코스피 그동안에 지수 분석했던 거 조금 되짚으면서 갈게요. 예. 쭉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분석 1번. 네, 안 나오네요. 예, 아직까지. 예. 왜 안 나올까요? 이것도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여주시겠죠, 화면에. 코스피 200 지수 분석의 회계값은 이 중기적인 하반기에 와야 되는 자리. 진짜 오는 겁니까? 심란합니다. 근데 저의 분석에서는 바뀌지 않았으니 온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 회계값에 대한 변화는 변치 않는데 다음 걸로 갈게요. 그리고 방향 이거잖아요. 속도하고 흐름. 그럼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 이거 보이시죠? 첫날 9월 첫날 얘기했을 때 9월의 고점은 가짜 고점이다. 그럼 이것도 가짜 고점 맞아요. 가짜 고점이니까. 꼬리는 필연적이다. 당시에 위아래로 얘기했죠. 2% 4%대. 이번에 내려온 게 2.91%까지. 그럼 2% 내외 때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분석 가도록 하죠. 크게 보면 바닥권을 형성하는데 유형이 참 특이해요. 최근 박스를 계속 진행하면서 2012년도 짝수해와 2014년도 짝수해는 바닥 형성이 비슷해요. 보이세요? 외바닥에서 바로 튄 게 아니라 외바닥을 점프했다가 전저점 근처까지 뺐다가 올리고 외바닥에서 강하게 뛰었다가 전저점 근처까지 뺐다가 올리고 외바닥 조금만 더 밀어주세요. 외바닥에서 전저점을 살짝 이탈했다가 끌어올리고 짝수년도의 바닥 형성이고요. 홀수년도 2014년도에 강한 주목. 이거 꽝 확대 한번 해주시겠어요? 보세요. 쭉 급락 나왔죠. 아래꼬에 달린 장대 양봉, 국자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 주에 개파락 음봉으로 눌러버렸죠. 그리고 흔들었다가 다시 끌어올려서 주봉상 5주입평을 회복했죠. 지금 영역을 확대해 주시겠어요? 요거 보시면요. 저 2014년도에 저점 바닥 형성하는 과정과 유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시점이고 5주입평은 회복을 하는데 1, 2주 이내에 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했어서 얼마 안 남았어요. 한다고. 5주입평을 회복할 거예요. 언제?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세 번째 주. 그럼 지금부터 이걸 보여주시죠. 차트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제 공부했었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선물 미결을 같이 선물 분석합니다. 저점 대비 고점까지 쭉 올라가는데 지금 직전 고점이 보이는 날이 231.70 동시효과에 뛰어났던 종가고가 자리. 이거 가짜예요. 네. 가짜라는 얘기니까 언제든지 올라갈 자리인데 어제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고 안 만났죠. 그럼 어제 보셨던 거 만날 자리인 거 만나고 나서 이탈하고 있죠. 근데 미결이 증가하네요. 요 밑에서 이 바보 녀석들을 봐라. 4일날 이렇게 미결이 증가하네. 미결은 감소합니다. 100% 감소합니다.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요 내려올 때 그럼 저점 대비 고점까지 피보나치 그러니까 하프 자리네요. 그리고 힘의 중심이 224.30 만에 하나 툭 하고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힘 충돌 나와서 따다다닥 하고 반등 잡아줄 거고 안 그러면 이번 주 고저가 여기서 여기니까 고저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 마감시킬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거를 가서 보도록 하죠. 이걸 보시면 이게 미결제 약정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 만긴 날까지의 그 어떤 걸 전략을 짜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근데 만긴 날 결제 지수를 맞출 수도 없는 거고 맞춰봐야 소용없고요. 네. 범위를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결제를 보세요. 지금 오늘 아이쿠야 얼마예요? 48,000개 8,000개 증가했네요. 75,000개 230시 어제도 꽝이라고 했잖아요. 꽝 풀이면 죽는 거죠. 그냥 매도 치면 먹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오늘 이제 시장이 좀 하락해 주니까 미결이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어떤 녀석은 미결 감소하네요. 220은 뭐예요? 또 깡통이야 너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 놓고 어제 230 등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227.90. 여기서 어제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상태에서 계속 있다가 밑으로 뺐다가 225대까지 등가 역할을 한번 해주려고 하다가 왔다가 바운딩 주나, 아니면 어제 자에서 위로 올린다 하더라도 왔다가 눌러주나. 근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노란색은 없어지는 확률이잖아요. 그럼 남은 확률은 이거겠네요. 어제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뺐으니까 뺐다가 올렸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리나, 아니면 좀 더 밀어 더 밀어 더 밀어 하다가 이렇게 되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하나 더 그려드리면 9월 달에 지금 시초가 이렇게 됐죠. 음봉 나왔다가 밀렸죠. 개파락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어제 왔다 갔다 했다가 오늘 이렇게 밀리고 있죠. 이게 지금 현재 9월의 시작이잖아요. 그럼 9월을 마지막으로 9월을 한 달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예요. 제가 예상하는 거. 자, 하나는 전저점, 화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고, 수요일날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흔들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올라서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왔다 갔다 해주지만은 전저점 한번 9월달 저점을 살짝 깼다가 들어올려서 올라가주느냐. 9월은 이런 그림일 거라고 예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이거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혹자들은 이 추정치 보지 말라고 하는데 보셔도 돼요.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HTS에서 여러분. 예? 그쵸? 근데 이거를 추정을 하는 거지 빠지면 안 되겠죠. 추정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저쪽이 막 폭락했을 때 제가 이거 보여줬었죠. 이렇게 되면 개인들 이거 다 깡통날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이 풋옵션 매수를 하죠? 외국인들 풋매도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을 외바닥 찍고 반등 나오면 추가적으로 추세적으로 전저점 깨고 내려갈 일은 제 눈엔 안 보입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수급의 변화는. 그래서 이제는 미결제로 좀 변화를 본다면 아까 그려드렸던 그 그림,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